자, 쌤이랑 지금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연습해볼 거는 일단 수학 2에 극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한다에 관련된 유형인데 이게 너네가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띄엄띄엄 풀어보니까 뭐 한 번에 모아서 안 봐봤잖아. 근데 이 유형이 생각보다 꽤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유형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올해 일단 6월 상당히 11번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 과거에 언제 나왔었냐면 처음 등장했을 때가 최근 기준이에요. 최근 기준. 최근에 너네 뭐 넘겨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냐? 왜 얘가 여기 있어? 잘못했다. 2024년 수능에 이 유형이 처음 등장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관련된 유형으로서 이 유형이 처음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25년 이제 이륙수능 그때는 6월 작년 말하는 겁니다. 9월 수능 다 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네가 좀 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올해 했던 거 봐보자. 자, 1차 함수 fx가 나왔어요. 참고로 얘가 제일 쉽습니다. 오늘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이 1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극한이 얘 값이 a가 0일 때는 존재하고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말래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식을 해보자. 식을 보면 분수 형태로 돼 있지. 그럼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너네가 분모분의 분자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때 얘가 값이 존재할 때가 있고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값이 존재했을 때를 이제 어떤 경우에서 존재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얘 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 과연 어떤 경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분모가 있네. 네, 맞아요.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을 때 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게 돼요. 당연하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대입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경우에서만은 아닐 거야. 또 다른 경우가 있을 거야.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존재할 수가 없을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존재할 수 없나? 아니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누구도 같이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주면은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흔히 부르는 유형이 있죠. 그걸로 인하여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면 어차피 수학 2는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만을 다루게 돼 있거든. 그럼 다항함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0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근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인데, 만약에 근의 개수가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세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x세제곱분의 x제곱꼴이면 x를 0에 하나씩 가깝게 보냈을 때 그때 값을 존재할 수 있을까? 약분을 해도 분모에 여전히 x가 남아있지. 그러면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치? 이땐 값이 존재 안 해요. 그럼 그걸 제외한 분자가 갖고 있는 근의 개수보다
분모가 갖고 있는 근의 개수가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예를 들어 x분의 x제곱 뭐 아니면 x분의 x 이런 형태겠지. 그럼 그때는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약분해도 분자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 나오는 스타일인 거니까 지금 현재. 자, 그러면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반드시 분모는 몇에 가까워야 되는 거야? 0에 가까워져야겠죠. 분모는 0에 가까우면서 분자는 0에 안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근의 개수가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되겠지. 그러면 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게 극한값 분수 상태에서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구분짓는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제대로 정의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단적인 문제거든. 자, 이제 문제 봐보자. 1차함수 fx를 했어요. 그럼 fx 너네가 잡을 때 당연히 문자 몇 개를 잡습니까? 두 개를 잡습니다. 그럼 식이 당연히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온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지금 x가 a로 간다라고 했고 그때 a가 0일 때 존재해야 돼요. 그럼 0을 여기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이는 x가 있어. 분모 0으로 가는 상황이네. 그럼 존재해야 된다. 분자 반드시 몇으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에서 분자 F2가 0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분자가 0으로 가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어때야 돼? 일단 분모는 몇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분모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3이니까 필요 없고. 그럼 여기다가 3 넣었을 때가 0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네? F3은 3이고. 그럼 문자두기, 식두기 끝났죠. 그래서 fx를 뭐 mx 더하기 n이라고 잡았을 때 대입하게 되면은 2n 플러스 n이 0인 거고 3n 플러스 n이 3인 거니까 연립해주면은 n 값은 3이 나오고 n 값은 이게 몇이냐? 마이너스 6이 남아서 fx가 3x 마이너스 6이니까 답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에서 F4 구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은 6. 그 1번인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틀을 잘 잡고 있으면은 기존에 했던 이제 너네들이 이제 식 몇 개, 문자 몇 개 이런 거를 토대로 푸는데 1번 컷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틀을 오늘 잘 기억하고 그걸로 계속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가 21번 작년 수능 21번 문제고 3번이 이제 작년 9월 13번 문제인데 좀 난이도 수능 그래도 갈게요. 그래서 3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fx가 지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이라고 돼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개수를 찾으래요. 자, 보더니 자, 모든 실수 a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가 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a가 몇이든 무조건 이 극한값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a가 몇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존재해야 돼.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거는 a를 구체적으로 정해줬죠. 뭐 0일 때,
3일 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A가 몇이든 그러니까 뭐 1이든 2든 0이든 뭐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무조건 이 극한값은 존재해야 된다. 이 분수꼴이.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먼저 분석을 먼저 해보자. 분모를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간단하죠. 간단하게 할 수 있죠. fx가 묶여요. 그래서 얘 식을 다시 써보면 fx로 묶고 fx 빼기 kx 플러스 2.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하자. 자, 이 극한값은요, a가 몇이든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틀 정리한 게 뭐였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 지금 fx 곱하기 얘니까 이 친구부터 먼저 보죠. 그럼 이 친구부터 보면은 이 fx는 문제에 써있거든. x제곱 더하기 ux 더하기 1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요,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그걸 판단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럼 판별식을 써봤더니 얘는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3. 0보다 작아. 즉, 왜 맞죠? 바로 앞서는 거지. 미리 풀었어. 다시 당연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정도 암산 되지 않나요? 찐밥 새끼. 자, 0보다 작지. 그러면 허근 같지. 그럼 저 새끼는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는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이 0대 필요 없어. 버려도 돼. 신경 안 써.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새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fx를 알잖아. 그럼 얘를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x제곱 더하기 틀리면 얘기 좀. 더하기 12-2k 이렇게 되시지.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틀렸어? 왜 비웃길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 그래서 얘는 허근이었으니까 전혀 상관없다. 극한값 무조건 존재하게 할 수 있다. 0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고 넘어갔잖아. 그럼 얘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판별식도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작으면 얘도 0이 될 리가 없고 얘도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거야. 그럼 판별식을 쓰면은 암산 되겠지? k제곱 플러스 14k 틀리면 말 좀. 14K 아니야? 난 틀렸구나. 뭐냐? 말 4K. 4K냐? 네.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힘들어. 말 12.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6하고 마이너스 2 사이가 나와. 근데 얘 번호대가 13번인데 겨우 이걸로 끝나겠어? 절대 아니겠죠? 자, 보자. 아까 우리 틀을 정리했잖아.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눴었어. 아까 우리 아까 뭐였니? 분모가 0으로 안 갔어. 그럼 극한값 존재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으로 가도 돼. 단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번에 있는 식을 살펴보면은 분자가 x제곱. 그럼 이 말이야. 여기에서 x제곱이 등장해도 괜찮다는 거야. x제곱이 등장하면 a가 0일 때 0으로 가겠지. 하지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딱 봤더니 k가 몇이면? 6이면 이게 날라가. x제곱밖에 안 남아. 그래도 괜찮은 거지. 약분 될 거니까. 그래서 6도 되는 거야.
그렇기에 얘랑 얘를 합치면 마이너스 2초가 6 이하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총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이 3번으로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자, 아까는 유형 비슷하죠? 자,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던 4번을 봐보자. 이게 시작이에요. 최근의 시작이에요. 최근의 시작. 자, fx가 나와 있고요. 자,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돼 있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자, 정수 a라고 돼 있죠. 자, 정수라고 등장하는 순간 너는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디어를 항상 가져가라고 했죠? 이거는 3년 내내 해오죠. 직접 찾아야 된다. 그치? 자, 그때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정도 한번 해보는 건 좋아. f1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럼 a, b가 클수록 좋은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또 등장했네. 모든 실수 알파에 돼요. 알파가 몇이든 이 극한값은 반드시 존재해. 반드시 존재해. 자, 또 분수꼴이야. 그럼 생각을 이제 또 해봐야지. 얘 극한값 존재해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린 분모에 먼저 집중을 해야겠죠. 그럼 아까 방금 여기 3번에서 했던 이 문제는 fx가 몇 차 함수로 주어져 있었죠?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었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야. 그럼 fx가 2차 함수라는 것은 2차 함수는 근이 반드시 있으란 보장이 있어요.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죠. 근데 3차함수 얘기가 뭐야? 이 문제는 3차함수지. 3차함수 너네 그래프 기억 대충 생각해면 알겠지만 결국 양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무한히 뻗어가고. 그럼 무한히 뻗어나간다는 것은 x축하고 반드시 만난다는 거 안 만난다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2차 함수랑 다르게 x축하고 반드시 한번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분수 형태의 극한값에 대한 존재성을 따질 때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안 갈 때. 분모가 0으로 안 갈 때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모가 무조건 0으로 갈 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한 번 했어. 최소 한 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쌤아 여기까지 했나? 그럼 얘는 다시 봤을 때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는 거야, 반드시. 근데 얘 값이 존재하겠지. 그럼 뭐야?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근이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 알파 나온 김에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서술형 쓰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쳐보자. 그럼 알파를 근으로 또 빨간색으로 쓸 거잖아.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해보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알파를 근으로 갖는 순간 얘도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 2알파 더하기 1도 0이어야 되는 거지.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갖고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면 얘한테 알파 대입했을 때 0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대입하게 되면은 f 2알파 더하기 1이 0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쓴 말이 됐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 얘가 0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0이 되는 게 또 발생했지. 그럼 또 얘가 2알파 더하기 1이면 또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얘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생겼어. 근데 같은 F니까 얘가 2알파 더하기 1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실수 알파라며. 그쵸? 그러면은 또 분모가 0이 되는 게 생겼으니 또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F? 2알파 더하기 1이 0이니까 x에다가 2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한 4알파 플러스 3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또 어떻게 됐어?
또 새로운 근이 추가됐지. 또 분모가 0이 되게 할 수가 있게 됐지. 그럼 또 분자가 또 0이 되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한히 늘어나고 있잖아. 무한히 늘어나고 있죠. 즉 알파에서도 근인 거고 2알파 플러스 1에서도 근인 거고 4알파 플러스 3에서도 근인 거고 뭐 4알파 플러스 3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8알파 더하기 7도 근이 되는 거죠. 근이 무한 증식하죠. 근데 fx는 몇 차예요? 3차예요. 그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근이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히 근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냐? 지금 여기서 fx는 0에 근을 나열해보면 알파, 2알파 플러스 4알파 플러스 3, 8알파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무한히 증식하게 되거든 근이. 근데 얘네 둘을 가만히 봐보면 만약에 이 둘이 달랐어. 자 다시 둘이 다르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둘이 같을 수도 있죠. 이거 는 해봐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이 달랐으면은 근이 계속 무한히 증식하겠지. 근데 얘네 둘을 같다라고 해볼까? 그럼 알파가 몇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아, 무한히 증식하긴 해. 근데 싹 다 몇인 거야? 싹 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밖에 근이 없는 거지. 그러면 fx가 3차 함수니까 조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으면요. 이거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 값이 나와요. 뭐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다 해보세요. 알파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네끼리가 다 달라. 그럼 근이 무한히 증식해. 그 3차 함수랑 조건에 맞지 않는단 말이야. 3차 함수 근이 3개밖에 안 나야 되거든 최대.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순간 마이너스 1로 싹 다 같아지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3중근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1 말고는 근이 없다는 소리인 거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란 근 하나랑 허근 2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쌤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fx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해요. 최고창의수 1에는 1이었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거나 아니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꼴로 인수분해가 돼. 단 여 친구는 허. 마이너스 1 말고 근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네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너네 그 허근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허근이라는 친구는 홀수배를 가질 수 있니? 아니요. 이거 고1 때 너네가 배워요. 혈례근이라는 성질 때문에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3중근, 마이너스 1이 중근, 허근 1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로만 발생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문제에서 fx의 상수항이 4라고 주어졌어요. 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하는 근 1개랑 허근 2개를 갖는 상태였다는 거지. 이 문제 자체. 자, 여기까지 괜찮? 그러면서 m하고 n 중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n 구할 수 있죠. 4라고 바로 알 수 있죠. fx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fx가 나왔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문제 나와 있는 거 다시 할 필요가 없겠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 친구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m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여서 m 범위가 등장해. 자, m 범위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게 됐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근데 fx 식이 문제 처음에 나와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한 거랑 문제에서 처음 제시된 식이랑 당연히 같아야겠지? 자, 그래서 a가 이차항계수 맞죠? a가? 그럼 요거 전개해서 이차항계수만 찾을게요. 그럼 이차항계수는 전개하면은 m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m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맞지? 맞아요. 자, b는 1차항계수예요. 자, 그럼 x는 여기 4. 그 다음에 1은 m.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냐? f1이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5라고 아까 슬쩍 대입해보면 좋다고 했었죠? 그럼 a, b를 다 m으로 바꿀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대입하게 되면은 2m 더하기 10까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네. 왜 자꾸 나 왜 이렇게 틀린 거 같지? 애들 표정이 그러지? 근데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돼요? 그냥 A랑 B로 하면. 뭘? A는 뭐 B는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여기가? 당연하지. 네.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m 범위 만들었지? m 몇일 때 최대인 거야? 3. 3일 때 최대니까 따라서 16이 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기본 틀 잡고 들어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쌤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틀을 확실하게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 강조될 거를 쌤이 이제 자세하게 틀을 잡아줄 테니 짜잘한 것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그거까지 다 해줄 수는 없다. 영상으로는 해줄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취지.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작년 거 해봅시다. 작년 수능. 뭐 기억나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해설해 준 적이 있어요. 뭐 안 나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시 할 겁니다. 방금 가진 틀을 가지고 잘 다뤄봅시다. 자, 문제 보자.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랑 실수 t에 대해서 gx가요 조각나했어요. 조각함수로 t를 기준으로 조각나했습니다. 그러니까 t보다 작을 땐 앞에 마이너스 붙고 t 이상일 땐 그냥 fx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오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린 당연히 할 수 있는 짓 하나 있죠? t 대입하고 t 대입해서 갖다 두면 암산 ft는 0이죠. 그러면 ft는 0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고 그 다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실수 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 t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 t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지. t를 대입하면 f는 0이 된다. 즉 t는 fx라는 함수의 근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쌤랑 이도 이해됐죠? 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그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 가조건 뭐? 자, 또 똑같아. 모든 실수 A에 대하여라고 나왔어요, 일단. 아까랑 틀이 똑같아. 반갑죠, 이제. 근데 식을 보니까 분수 형태인 것도 반가워요. 허나 A라고 해놓고 우극한이 있어요. 극한 값이었으면 원래 좌극한, 우극한 둘 다 확인하거나 뭐 방금 같은
같은 이제 얘 문제 말고 전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우극한 참을 신경 안 쓰고 풀었죠 사실상. 근데 우극한이라고 굳이 나와 있어요. 우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원래 극한 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극한만 따지는 거니까 좌극한, 왼쪽에 대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극한에 대한 값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실수였지. 분모가 2차함수죠. 2차함수는 사실상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즉, A가 0, 2면요. 분모 몇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분모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존재해야 된다. 그럼 말은 분자도 0이 돼야겠죠. 0하고 2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권에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참 처음에 먼저 뽑아낸 정보가 뭐였냐면은 FT는 0이라는 정보를 뽑았죠. 그리고 가족권에서 두 번째로 얻어낸 정보가 G0이랑 G2가 0. 0과 2가 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 잡은 거에 의하면. 근데 G가 결국 아까 식 보면 알겠지만 T를 기준으로 한 조각 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 조각 난 걸 보면 다 fx에 대한 거죠. 그럼 결국 이 0하고 2라는 근은 fx 거는 거지. 그래서 fx가 3차함수니까 fx를 최고층에서 양수라 했죠. p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 나머지 한 근을 모르니까 이렇게 식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쓴 말 이해됐습니까? 결국 0하고 2는 f 거예요. f가 0하고 2를 근으로 가져야 돼. 두 개는 남았어. 근데 3차기 때문에 뭐가 근인지 몰라.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k라고 잡아. 근데 이러면서 1번하고 또 엮잖아? 그럼 뭘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냐면 t는 0, 2, k 중 하나야. 왜? 첫 번째서 알게 된 게 뭐였어? t를 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t는 fx 근이라 했잖아. 그럼 fx의 근이 0하고 2랑 k야. 그럼 t는 0, 2, k 중에 하나라는 거야. 다른 숫자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가족권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 자, 그럼 나조건이 중요해지겠죠. 나조건을 보면은 자, 가랑 지금 이 함수식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x가 m의 우극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값이 음수가 되고 싶대. 얘 값이 음수가 되고 싶대. 이 극한 값이 음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위에서는 a를 모든 실수라고 줬으니까 여기서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문자를 바꾼 거예요. 지금. 결국 얘랑 얘랑 똑같아. 범위만 다른 거예요. 얘는 실수, 얘는 자연수.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m의 집합을 줬어요. 지금. 근데 집합이 이렇게 두 개 있대요. 이렇게 두 개 있대요. 그리고 이 둘은 다르고요. 다시 자연수 m의 집합이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 말은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죠. 이 둘이 모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자연수 m의 집합이 이거래요. 그럼 이 둘은 뭐란 소리인가요? 자연수란 소리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너네가 단서가 나온다니까. 왜? 자연수잖아. 그러면 G-1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자연수여야 돼. 또 자연수니까 직접 찾을 거야. 항상 생각해야지. 근데 이거
G1 앞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 있단 말이야.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G1은 어때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작아요. 작아야 된다는 거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2에 배셔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G1. 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GX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 조건 얘 값이 음수가 되고 싶다 했으니 얘 값이 음수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생겨 먹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gx가 뭔지 알지? gx가 뭔지 아니까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라는 함수를 조각함수로 표현을 해볼 거야. 왜? gx가 조각함수니까 당연히 이 새끼도 조각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해보자는 거죠. 그럼 t가 아까 작다. 이렇게 t를 기준으로 조각이 나 있었고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t였죠, gx가. 아, 마이너스 fx였죠, 마이너스 fx였죠. 근데 우리 fx씩 구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럼 얘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약분 되겠죠. 그럼 남는 걸 쓰면은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x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붙인 거야. x가 t 이상일 때는 그냥 fx에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p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 그래프 그리는 경험을 잘 축적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건 사실상 엄청나게 너네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죠? 그냥 gx 조각이니까 그냥 t에 맞춰가지고 조각 낸 거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하는 그래프 그리는 걸 잘 공부해야 돼요. 자, 봐봐. 이 둘은 잘 보면, 아이고, 여기다 안 되겠구나. 이 둘은 잘 보면, 부호 차이밖에 없거든. 그리고 P가 양수거든. 그리고 둘 다 K가 그림. 그러면, K를 기준으로, 이렇게 X자로 쌤이 그릴 거야. X자로 이렇게 그려볼 거야. 왜 X자로 그려놨냐면, T를 기준으로 조각이 나 있는데, 이 t가 k보다 클지, 작을지, 같을지 알아? 몰라. 그래서 t의 위치에 따라 그래프가 천차만별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이해하려고 한 번에 딱 그려놓은 거야. 그럼 봐봐. 다시 이 친구가 지금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 그래프야 이게. 근데 t가 여기 있다라고 쳐볼게. 이거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럼 t가 여기 있어. 그럼 t보다 작을 때 이 친구 그리라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p니까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그럼 그거를 색깔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t 이상이었으면 이 친구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해 주십니까? 근데 t가 만약에 k였으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V자로 돼. 여기까지 따라와줍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고야. K가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으면 이때는 T보다 작을 때가 요 마이너스 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T와 K에 따라서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 시작하기 전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절대로 안 되는 게 뭘까요? 2번 왜죠? 음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와. 지금 그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은 얘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근데 이 빨간색은 음수가 없어. 음수가 되는 쪽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틀 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고 이제. 만약에 여기였어.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제 다룰 거야. 얘를 다룰 거였으면은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였냐면 얘 값이 음수여야 되는 거지.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라인에서 자연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나 조건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m의 우극하니까 x의 자연수 대입하는 거야 결국. 쉽게 얘기해서 x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나 음수 나오고 싶어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려면은 그때 음수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자연수 두 개가 딱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럼 요 친구였으면은 이 새끼여야겠죠.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네는 왼쪽에 아마 공간이 좀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fx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해야지. 요거 이제 분석해야지. 근데 fx를 왜 봐? g 자체가 f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근데 뭘 그래프 개형을 봐? k가 0하고 2보다 어떤지 몰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fx의 케이스를 보면서 커트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어차피 경우는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만 샘플로 해봅시다. k가 여기 따라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fx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보자.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보자. t가 가능한 건 뭐였죠? 그래서 이거죠. K 0 K, 0, 2 중에 하나였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K가 T는 K보다 작으면 안 돼요. 이제 T의 위치를 적어줘야 되잖아요. T에 따라서 GX 그래프가 결정된단 말이야. T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결정이 돼. T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결정이 돼. 그럼 T의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근데 T가 K보다 작잖아? 그럼 T가 여기에 있겠다는 소리인 거잖아. 근이 없어. T는 2, 0, K 근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근데 T가 여기에 있게 되면 근이 없다고. 그러니까 T는 K보다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우리는 이 그래프를 쓰겠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못 쓴다는 거죠. T는 근이야. 뭐야? 왜 저거 다 지워졌어? 그러면 T가 가능한 건 몇 또는 몇이야? 0 또는 그렇죠. T가 가능한 건 0 또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t랑 k랑 같으면 안 돼요? 응, 안 된다고 했잖아. 빨간색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이제 봐보자. t가 0이었다 쳐보자. 자, 다시 우리는 여기 보라색 그래프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여기 보는 거야? t가 0이야? 아이, 다시 그리자, 여기다. 아니, 나 공간이 없다. 그냥 손가락 잘 봐. t가 0이야? k는 무슨 수야? 음수야? 요 형광펜 자리에서 두 개 나왔다 했지? 근데 이거 두 개의 x 좌표가 m이거든? 나 조건 다시 봐. m 대입해서 음수 나오는 거야, 지금. m 대입해서 음수 나오는 거야. 그럼 x가 m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x 좌표가 m이란 말이야? 그게 자연수여야 돼. 근데 t가 0이야. 얘 음수야. 요 사이 자연수 있어? 없어. 안 돼. 커트. 복습 잘해야 돼. 이 문제 되게 공부하기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자, t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t가 2야? 얘 음수야? 빵꾸 뚫린 거 잘 봐라. 2 포함돼 있니? t가 2야. 2 포함 안 돼 있지? 네. 그럼 이 안에 자연수 뭐밖에 없니? 1밖에 없지? 근데 우리 몇 개 나와야 돼? 2개. 아, 안 돼. 얘는 틀린 케이스거든. 이해됩니까? 안 돼요. 다음 케이스 가볼게요. 자, 0, K, 2. 자, 얘로 해볼게요, 이제. 자, 이런. 자, 이제 t가 k보다 아까 여기서는 t가 k보다 무조건 어때야 되죠? 커요. 무조건 커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k보다 작으면 근이 없거든. 근데 이제는 k가 가운데 있지. 그럼 t가 0도 되고 2도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또 해보자. 둘 다 돼. 난 그래프를 잘 선택해야겠지? t가 0이었어. t가 0이었으면은 k보다 작은 거죠. k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지. 근데 잘 봐. k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야. 자연수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저 k는 결국 뭐 많이 줘봤자 1점 몇인 거 아니야. 많이 줘봤자. 그럼 얘 1점 몇이야? 얘 0이야. 이 사이 자연수 하나밖에 없어. 두 개가 절대 나올 수 없죠. 네, 안 돼. 그럼 2일 때 해볼게요. 그럼 2였어? 그럼 얘죠 이제. 그럼 2였어. 아까 똑같은 얘기 하겠지. 두 개 돼요 자연수? 안 되죠? 얘가 2야. K는 1점 몇인 거 아니야? 아, 그래 0점 몇이라고 해봐. 1밖에 안 되잖아, 결국. 그럼 얘도 돼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마지막 케이스가 되는 걸로 했겠지. 그럼 마지막이에요, 여기. 아이고야, 이 그래프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요 그래프에 하면 이제 t 잡아줘야 되잖아? 위에 거 쓸까, 아래 거 쓸까, 아니면 둘 다 쓸까? t는 k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이거. t는 k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죠. 왜냐면 t보다 크면 근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만 볼 거예요. 그리고 t가 가능한 건 또한 0 또는 2예요.
해보자잉. 그럼 t가 0일 때 보자. 그럼 0하고 k야? 0하고 k 사이야? 그럼 여기서 자연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2개 나와야 된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만약에 k가 예를 들어서 자 일단 k는 2보다 어때요? 커요. 2보다 무조건 커요. 그러면 3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3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자연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2개 있죠. 아 이제 될 수 있어요. 드디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t가 2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2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얘도 2개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뭐 k가 근데 참고로 여기 t가 2면은 보이니? 이거 빵꾸 메꿔져 있는 게 뚫려 있네. 메꿔져 있어요. 메꿔져 있지. 그럼 2 포함하는 거다. 그럼 2, 3 이렇게 셀 수 있겠지. k가 뭐 3점 몇이네.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아, 그것도 한 번 또 걸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t가 0이어도 괜찮고요. 2여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걸 걸러야겠죠. 그럼 이제 걸으려고 해보자. 자, t가 자, 일단 너네 공간 없을 거니까 답 되는 걸 먼저 할게요. 2일 때 할게요. t가 2예요. 그럼 t를 2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g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g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죠. 이제. t가 2면은 2보다 클 때는 fx 그대로 가는 거였고 2보다 작았으면은 마이너스 fx 이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 조건에서 파란색으로 체크한 조건이 있지. G1이랑 G-. G- 정도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작아요. 작아요? G1이랑 G-. 커요. 커야 되죠. G-0 커야 된다고 되겠죠. 크죠. G1 0보다 작아야 되죠. 작죠. 조금만 좋겠어요. 자, 그러면 t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t가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t가 0이면. t가 0일 때요, 이건? t가 0일 때요? 그럼 마이너스일 때 0보다 크죠? 1일 때도 0보다 어때요? 커요. 안 돼요. 조건 안 맞아요. 그래서 t가 2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t가 2였던 거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얘였으니까 t가 2야 지금 이제 완벽하게 밝혀졌어. t가 2고 우리는 자연수를 2개 세야 되는 거지. 그럼 정확히 몇몇 세는 거? 2랑 3 세겠죠. 오케이. 그래서 k는 3보다 큰 숫자예요. 4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다 커지면은 k가 4보다 크면 2, 3, 4를 되겠죠? 우리 2개만 세야 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죠 이제. 자, 그럼 다시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랑 3 이렇게 세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자연수가 누군지도 밝혀졌지. 2랑 3이어야 된다는 게 밝혀졌지. N값이 2랑 3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뭐야? 둘 중 하나가 2고 둘 중 하나가 3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케이스만 나눠서 풀면 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로 여기 공간을 쓰겠습니다. 이제는 별거 아닌 거라서 그냥 봐도 바로 이해될 겁니다. 자, G-1 그 누구 앞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곱해져 있니? G? 네.
그럼 봐봐. 자, 그럼 G-1이든 G1이든 이거 지금 뒤집힌 거에 들어가죠. 여기 지금 이게 뒤집힌 거잖아 지금. G1이든 G-1이든 다 마이너스 fx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f-1이고 이 친구는 2분의 7 f 이렇게 되겠죠? 야 그럼 동아 그 f-1 좀 불러줘라. 마이너스 앞에까지 곱해서. 아 맞다 너 필기 아예 안 했구나. 아 쏘리. 야 그럼 건영아 그 f-1 좀 불러봐. 마이너스 f-. 3p 마이너스 3p 플러스 3p 아닌가? 뭐라는 거야 이거야? 아니 순간 내가 내한테 얘기하면서 기억났어. F1은? 아 해봐 좀! 못하겠어요. 뭘 못해 북박새끼하고 데이만 하면 되는 걸. 아씨 또 기억났어. 이렇게 나옵니다. 검토해줘. 아닌 것 같은데요. 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딴 친구들. 민준아 맞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쌤이 K 자리를 바꾸신 줄 몰랐어요. 바꿨어요. 맞을걸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둘 중 하나가 2고 둘 중 하나가 3인 거지. 빌어. 누구를 3이라고 할래?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요. 센스 있는 사람은 위에 거라 해야죠. 여기 3이 왜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물론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K 값이 그 3보다 작게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3보다 커야 되거든요. K가. 그래서 안 맞습니다. 범위가. 자 그럼 요거 풀 때 어떻게 할래? 동우가? 요거 연립하면 되잖아. 문자 2개씩 2개니까. 어떻게 연립할래? 알았어. 제이 어떻게 할래? 이 새끼들 내 제자들 봤나? P는 뭘로 볼까요? 아니 이거 나누잖아 이렇게 하면. 야 피 안 뜬다잖아. 이지랄. 나 그거 자주 쓰는데? 여기 피 약분되잖아요. 양변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 3 약분해가지고 1로 두고요. 자 그럼 7분의 2하고 분모가 k-1 여기 1 플러스 k. 그럼 2분의 1이죠? 그럼 이 상태로 대각선 곱하면 되죠. 대각선 곱하면 k가 3분의 11까지 나옵니다. 그럼 3보다 큰 거 맞고 4보다 작은 것도 맞죠? 이건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너 어떡하냐? 잠깐 듣고 간다는 거 끝까지 듣고 있네. 재밌네요. 나가기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 여기가 됐습니까? 야 아까 피 어떻게 구할 거야? 네. 그렇죠. 또 바보같이 여기서 피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여기다 대입하면 피 나오겠죠? 와씨 잠깐 너 피가 안 나는데? 13분의 3. 오 언제 계산했어? 13 채웠어요. 아, 네, 해설지 줬구나. 아, 맞다. 빠른 정답 준 게 아니구나. 네, 혹시 몰라서 해설지를 줬어. 자, 그럼 문제 끝났죠? 자, 그래서 답이 아마 65 맞냐? 답 자체가. 맞을걸요? 6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너네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요 조합함수 있죠? 요거 근데 아마 해설지가 이렇게 풀이가 안 돼 있을 거니까 해설지 풀이도 한번 봐봐. 아마 나랑 아예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작년 수능 2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너네 쉬는 시간을 가질 겸, 진짜 쉬는 건 아니고요. 정답률이나 볼까요? 자, 그 21번이죠? 그 새끼들 다 대답을 좀 해. 네. 작년 11월 21번이요. 왜 이렇게 누를 게 많아? 그냥 확통 눌러. 뭐야 이거? 아니 순위가 왜 이렇게 섞여 있어? 정답률 2.4%. 오답률이야. 정답률 2.4%. 졸라 어려운 거 맞다고. 근데 봐볼래? 이게 오답률 랭킹 3등. 2등. 랭킹 1위 뭐야? 30. 확통이거든. 확통 작년 30번 너네 내신 대비하면서 하지 않나? 모의고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근데 정답률이 1.5%. 왜일까? 왜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좀 시간 없어 못 간 거야 여기까지. 미적분은 얘가 랭킹 1등. 오답률. 방금 했던 문제가 랭킹 1등이야. 미적분 입장에서. 그렇다고 30번 정답률이 높은 건 아니야. 3.1%. 자, 왜 미적분은 그래도 3.1%나 될까? 확통보다 높네? 또라이들이 많잖아. 쟤 같은 또라이 새끼들이 이거나 해볼까?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지금 방금 보여준 이유는 졸라 어려운 거 맞다. 근데 공부할 게 많다. 이 문제에서 얻어갈 게 많아. 복습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아이고야. 14분이라 그래, 자 5번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키 이면서 프라임 제로가 6이랍니다. 프라임 제로가 6이랍니다. 그리고 3차함수 fx가 있고요. 조각 나 있습니다. gx가. 자, fx 플러스 k고 마이너스 fx로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거 잠깐 그냥 가볍게 설명해 거죠. fx에 대해서 k칸 y축 평이동 시킨 거죠. 그리고 절대값으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조각 나 있는 거지 지금. 얘는 큰 작작, 얘는 사이로 정리. 거기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랑 f 2분의 1을 구하랍니다. f 알아야 되네요 지금. 가주권보다 또 나왔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번엔 어디서 보이식같이 생겼다. 이거 어디서 봤냐? 미분계수. 미분계수죠. 그리고 정확히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 값은 존재해야만 하고요. 그 값은 0 이하랍니다. 즉 오른쪽에 접선의 길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값은 0 이하여야 돼. 양수면 안 된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 드는 생각. 이 새끼 그래프 그려야지. 걔. 결국 gx는 fx 3참수로 그려지는 거잖아. 조각 라인스가. 뭐 뒤집든 말든 뭐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gx를 그려놓고 거기서의 우미분계수가 0 이하인 걸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자, 나 조건은 조금 이따 봅시다. 자, 그럼 우선 다시 돌아오면요. f'0가 6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fx는 f'0가 6이면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일단 잡았을 때 c가 6인 거지. c가 6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d 이렇게는 일단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f'0가 6이라는 걸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가족권이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네, 이런 거죠. fx는 3차예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0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란 거예요. 0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란 거예요. f'0가 6이니까 양수니까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fx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시험청에서 양수래? 음수래? 그런 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f'0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쪽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그럼 쌤이 말했어요. 아까. 가족권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우미문계수,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그 값이 존재하면서 0 이하여야 된다며. 양수인 부분이 없어야 된다며. 그래서 얘가 자, 왜냐면 너네는 gx식을 다시 뚫어져 넣어봐. gx식 뚫어져 넣어봐. 이렇게 할게요. 큰 짝짝 범위에서는 어떤 그래프 그릴 거죠? 마이너스 fx 플러스 k 아니? 맞아요. 저 뒤질래 저 개새끼야 진짜. 아니 나 안 그래도 기억이 안 좋아서 당황하면 또 까먹고 머리 하얘진다고 이 새끼야. 나 좀 왜 괴롭혀 이씨. 킁킁 닭다리 뭔지 기억이 안 났어. 지금 전기파리 치고 찍어보고 있어 그렇지. 아 짜증나 씨. 야 그럼 봐봐. 큰 됐다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이하랑 1 이상 보는 거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 어디에 있든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1이 여기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반드시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 값이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0보다 큰 게 있어요. 반드시 있잖아. 우리 반드시 없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쟤 안 된다. 얘예요. 봐봐. 마이너스 1이랑 1이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싹 다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 된다? 네.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하나가 발생한다? 사이로 정리할 땐 뭐였어? 아 참고로 그 케이크한 y축 평의 이동은 접선의 기울기에는 영향을 안 끼치니까 케이크한 평의 이동은 안 시킨 거다.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오자. 사이로 정리할 땐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 fx였지. 야,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 하나 좋냐? 단순화 시켜. x축 배치는 아니 좀 더 단순. 뒤집으란 소리지. 아 그게 수직 대칭이야. 뒤집으란 소리죠. 그러면요 이 새끼를요 뒤집을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요 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케이. 양수의 기준도 해야 해. 접선의 기울기가 해요. 존재하죠. 근데 애초에 봐봐. 마이너스 1이랑 1을 이쪽에 잡아주게 되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지금.
감소 증가 감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여기 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고 0도 있다니까. 약간 뒤집으나 안 뒤집으나 만드는 건 매한가지인 거 아니야. 그럼 얘 위치가 잘못됐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이랑 1이 여기 있어요. 극대극소 쪽에 있어요. 볼까요? 큰 작작일 땐 요 부분이고요. 사이로 정리일 때는 증가 부분이죠. 뒤집을 거죠. 그럼 뒤집으면은 감소가 되겠죠. 이 안에서 다 감소하죠. 여기서도 감소하죠. 여기서도 감소하죠. 가족권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또한 F'0가 6인 것도 확인이 됐죠. 양수인 것도 확인이 됐죠. 이 상태는 fx gx가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자, 그럼 가족은 끝났어요 이제? 근데 하나 안 한 게 있죠. 우리가 이게 지금 gx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 딱 하나 지금 안 했어. 뭐 안 했어? 뒤집기 했어. 큰 작작 범위도 잡았어. 근데 하나 안 했어. 80평이요? 평이동 안 했어. 요거죠, 요거 파란색. 요거 파란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잠깐 봐보자. 나도. 자, x에 대한 방정식. gx랑 t라는 상상수 있어요. 얘랑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대요? 2개가 되고 싶대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에요. 야, 그럼 이 상태면 안 되지. 교점 2개가 안 나와. 3개, 1개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이제 제대로 좀 그려봅시다. 식 좀 만들고 제대로 그립시다. 왜냐면 우리 지금 내가 말을 안 했네.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극대극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극대극소를 가지면 식이 2개를 만들 수 있죠.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 프라임 1이 0. 요걸 안 했네요. 자, 그럼 f 프라임 x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6이니까 문자가 2개밖에 없죠. 식이 2개 만들 수 있죠? 자, 그냥 2분의 합 할까? 2분의 합? 2분의 합, 2분의 5 근각을 정하겠을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야. 네. 도함수의 근이야. 네. 그러니까 이 새끼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야. 네. 그러니까 근각의 제 관계를 쓰자고. 네. 그러면 3a분의 마이너스 2b가 2분의 합이니까 0이죠? 아싸, b 몇이네? 0이네. 왜 나만 아싸 없어, 이 개새끼들. 왜? 나 틀렸어? 아니요. 왜 이렇게 표정이 다 왜 그래? 나 지금 다 잘못한 거잖아. 자, 그럼 2분의 곱한다잉? 네. 그럼 2분의 곱은 a분의 2야? 네. 그게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럼 a가 몇이네? 마이너스 2요. 아, 오케이. 음수인 것도 다 맞추셨네. 그럼 우선 fx가 완성이 돼. 아, 완성이 거의 다 돼.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잠깐 fx잖아. 마이너스 2x 세제곱 b가 0이고 c가 6이었고 d 여기까지. 아씨 힘들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리자잉.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x였죠?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요거 그릴 거야. 여기 안에다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값도 좀 해볼까? 1 넣으면 4 플러스 t 마이너스 1 넣으면 잘못 썼다. 마이너스를 썼어야 됐구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마이너스 t. 자, 여기까지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원래 3참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생긴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그린 거고요. 그럼 요 부분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플러스 K니까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로 올렸어. K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는 거야. 네. 그럼 K가 0보다 컸으면 뭐 이런 잠깐만 여기 근데 그 사이로 정리의 늑이 있냐? 큰 짝짝이 늑이 있냐? 큰 작작이 있어요. 아니 사이로. 저씨 박색이 저거 짜증나게 하는 거 진짜. 뭐야 잠깐만 이거. 그럼 여기서 뭐 얼마나 올린 거야 내가 이거? 요 정도 이렇게 올렸다고. 그냥 예를 든 거야 이거. 예를 든 거야. 그러지 마. 예를 든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럼 너네가 이제 t를 막 이제 그거 보는 거야. 그럼 교점이 2개 나올 때가 언제야? 여기서부터 2개지. 2개, 여기 2개죠.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3개. 3개. 여기서 몇 개? 2개 이렇게 하겠지? 최대값 13이 되지? 최대가 몇 점이야? 왜냐면은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선을 못 그어. 빵도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체는 틀린 거죠. 여기까지 쓰면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기회. 그래서 해설지 드렸어요. 이거를 너네가 K를 왔다 갔다 이제 해보니까 다 끝나서 그래. 이것만 이제 이해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해설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잠깐 보지 말고. 네, 보지 말고 먼저 고민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답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번 문제는 좀 완전 과거에 있는 걸 좀 찾아봤거든요. 2022년 그 사관학교 이제 시험 문제 있죠. 육군 사관학교 뭐 정찰대 이런 데서도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쌤이 넣어놨어요. 이것도 해설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테마로 쌤이 좀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한 게 양이 제일 많더라. 가셔도 돼요. 우주가 너무 헷갈린다. 야 이거 꼭 해라. 맞다. 내가 프린트 받아가야 되는데. 김용식 맞고.
근데 엘리자베스는 오늘 잘 뽑혀. 없어졌어. 아니 이거 이렇게 거기 불러지 않을까? 불렀어? 헐. 맞나? 왜 이렇게 열심히. 내일 보자, 내일 보지? 내일 보지? 왜? 내일 안 가. 그거 축하해야 돼. 불러지? 넌 왜 안 가? 내일? 어. 시골 내려가. 뭐 하러 간다고? 시골 내려가. 할머니 생신이셔서. 야, 나도 시골 갈 수 있어. 나도 시골 갈 수 있어. 나는 모르겠어.
에어컨 껐니? 네. 야, 효정아! 너 펜 가져가야지. 아니, 뛸 필요는 없고. 너무 어려? 어이구, 잠깐만, 이거 녹화를 몇 분째 한